제9장 원혼 가항 북창 정념 선생의 일화. 북찬 선생이 친구와 바둑을 두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큰아들이 급사했다는 것이었다. 하인의 말에 거적에 둘둘 말아서 뒤뜰에 갖다 두게 하고는 선생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조금의 동요도 없이 바둑을 계속 두는 것이었다. 오히려 친구가 자불안석이었다. 이보게 아들이 죽었다는데 가보지도 않나? 뭐 별일 아니니 계속 두시게. 마치 동네 개라도 죽었다는 듯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였다. 북찬 선생은 태어나고 오히려 친구가 전전긍긍했다. 북찬 선생은 생이지지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범상치가 않았다. 가난하기 때는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치지 않고 너무 울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공부자가 와서 보고는 방 안에 병풍을 치우면 울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병풍을 치웠더니 울음을 뚝 그쳤다는 일화가 있다. 아기가 병풍의 글을 읽은 것이라고 한다. 천재인 것이다. 이제 아기는 우는 소리밖에 못하니까요. 글을 읽은 건데 이제 우는 것처럼 들린 거죠. 예, 생이지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병풍의 글, 한자로 된 글. 되게 경전이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되게 병풍의 글이라는 것은. 그 이제 읽은 거니까. 그러니까 생이지가 뭔지 짐작이 대략 하죠. 깜날 얘기인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전해주는 일화입니다. 얼마 뒤 다시 하인이 와서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또 급사했다고 한다. 첫째가 죽고 바로 또 둘째가 급사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정가마치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거적에 둘둘 말아서 뒤뜰에 갖다 두게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정작 선생이 달려왔다. 아이고 형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별일 아니 신경 쓰지 말게. 가문에 대들보인 아들이 둘이나 급사했는데 어찌 신경 쓰이지 않겠는가. 납득은 안 되었으되 평소에도 무척이나 범상치 않은 형님인지라 까닭이 있으려니 믿고 두 조카의 시신을 보러 뒤뜰로 갔는데 그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뒤뜰 쪽으로 가는데 딱 가기도 전 벌써 말소리가 둘이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귀신들 둘이 떠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납득이 안 가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영감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정년 선생을 두고 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죠. 사실은 이제 원수를 앞으로 온 원기들이었어요. 예. 네, 그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꿈쩍도 하지 않네. 시신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두 아들은 복수하러 온 원혼들이었다고 한다. 북찬 선생께서 어렸을 적에 항아리에 쥐와 뱀을 잡아다 놓고 나뭇가지로 휘저으며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유독 오래도록 생존했던 쥐 한 마리와 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죽어서 저승에 가자 복수하러 가겠다고 한다. 염라대왕은 두 영혼의 복수를 만료했다. 그는 제법 뛰어난 이어서 너희들이 가봐야 제대로 복수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좀 더 좋은 곳을 보내줄 테니 복수는 그만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더 좋은 곳을 보내줄 테니까 복수 포기해라. 그럼 뛰어나서 니들이 가봐야 복수 제대로 못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듣고 이제 복수를 기어코 온 거예요. 그러나 두 영혼은 기어코 복수하겠다고 북찬 선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 북찬 선생은 아들들의 전생을 쫓아가 보고는 그들이 복수하러 온 쥐와 뱀의 영혼이란 것을 알았다.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업보인지라 선생은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영혼을 대했다. 두 아들이 죽을 작정으로 시름시름 앓자 먹고 나으라고 약도 지어주었다. 그러나 선생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두 영혼은 복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어준 약도 먹지 않고 죽음을 택하여 기어코 복수를 결행하는 것이다. 죽은 김에 복수냐 이러기 텐데 이제 창진이 지르면서 알아야 됩니다. 가문이 두 개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오는 거고 이렇게 복수입니다. 계속 와요. 원한이 안 풀리면 아들 못 낳는 거죠?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그 참 한번 말을 못 하는데 아들로 와서는 죽고 또 아들로 와서 죽고 또 아들로 와서 죽고 누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일화가 실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윤 선생이가 이 부분은 봉 스승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다가 이제 여기 쓴 겁니다. 이걸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실제를 깃는 겁니다. 당연히 찡뱅해지고 있어요. 봉스께서는 또 이제 독립운동 하셨거든요. 젊어서 만주에서 시청천 대장이가 누구 밑에서 그 밑에 사람 몇을 받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백발백중 명사들을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저격해가지고 굉장히 공을 올리셨다고 해요. 그 군인들끼리는 전쟁터에 또 목숨 내놓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어도 과가 없답니다. 서로 죽고 죽기로 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뭐 헌병대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요 인사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뭐 뭐 이등방문 저격했듯이 그렇게 해갖고 그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하니까 막 그냥 닥쳐가지고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 가족이 있어서 행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닥쳤는데 나 때를 기다려 매복했다 오늘 때 하는 거죠. 근데 가족까지 있었는데 가족들은 일반인이잖아요. 군대가 아니 군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병사들은 저격부대장 역할을 하셨다는 건데 특승사수를 만들어 갖고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니까 쏘는 김에 다 쏜 거죠. 그렇게 되지 아무래도 그런 게 업보로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그 같이 그랬던 저기들도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원한으로 아들이 오면 또 가서 또 오고 누가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살인은 굉장히 커요. 값이 원한값으로 와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원원도 정영세 이용호도 원한값으로 와서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사랑으로 계속 감싸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가 봉선씨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감화시킬 수밖에 없대요. 사랑으로 덕으로 베푸는 거지. 그래서 감화시키는 방법밖에 원한을 줄여주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네, 원한 풀리기 전에 계속 그 포기를 안 하고 여기서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렇다는 겁니다. 북찬 선생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만 아들이 온 걸 보고 전생을 쫓아보고서 아셨던 거예요. 두 아들이 잃은 것만으로도 복수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원원들은 아들 두 개 문 닫힌 거니까 다른 누가 올 걸 못 오게 자기들이 온 거잖아요. 상천에도 그 목숨값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해줘요. 죽어서 데려갈 때도 원원들은 귀술려요. 원한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면 너 갔다가 상천에 가서 거기서 허락을 받고 가라. 원기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들로 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원기가 되는 거는 상천에 예정이 없던 거라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가갖고 상천에서 허락하면 상천이 통제 안에 다 있는 거죠. 계획 안에 있는 거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유를 한다고 합니다. 원기들에 대해서 안 간다고 그러는 원기들. 예, 그래도 안 가고 남아서 이제 그러는 것 저기들이 있고 그런 건데 저도 그렇다고 합니다. 상천에서 그렇대요. 자신이 행한 100가지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거 철칙입니다. 자기 행한 거 그대로 돌아와요. 나쁜 짓 하면 정말 바보예요. 그대로 와요. 그러므로 선행은 못할지언정 악행이나 남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남 없어서 누구를 해치면 자신을 해치는 행위예요. 특히 해치는 거 나쁜 마음은 2배 손해야. 그것도 설명 많이 앞에서 했습니다. 역경계사장전 제4장 9절이다. 여기 조금 아까 그 얘기 나옵니다. 역경계사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원시반종, 고지생사지설, 정기우인물, 유혼위변, 시고지 귀신지 정상 하고 이렇게 글씨로 여기 역경계사전에 있는 내용인데 비유하기가 좋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상처의 이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을 발췌해서 여기다 이제 넣고 풀이를 한 거예요. 1항 원시반종 고지생사지설 원시반종하는 거 까닭에 고지생사 태어나고 죽는 이치를 안다. 원시반종 마침을 돌이켜 반종이에요. 마침을 돌이켜 시작된 근원을 살핀다. 근원 시는 시작 마침을 돌이켜 시작된 근원을 살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생을 쫓아가 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쫓아가 볼 능력이 있어야겠죠. 예, 이건 원상법으로 쫓아가 보고 합니다. 이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 보통 사람 안 되는 거고. 우주 만물은 그 시작과 끝이 없을 수가 없다. 시작하였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근원하였다는 말이고 마쳤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로 환원했다는 말이다. 그렇죠? 태어났다는 것은 상처에서 기다려가지고 육신인 그릇을 배정받아서 지상세계 하계로 살려 내려오는 거예요. 영혼이 살다가 그릇이 이제 사망하면 영혼은 다시 상처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도 이 공자님의 역경계사전 성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천연한민에도 색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기독교는 예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은 7개 아성이고요. 공자님은 전국의 대성인이세요.
차이가 제법 큽니다. 종국이하고 7경하고 많이 차이 나요. 어차피 아실 테지만 제가 그냥 비교하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지표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계제를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선조들께서 당연히 예수님 틀린 말씀 하셨죠. 저희도 왜곡시켰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증거가 있잖아. 공자님뿐만 아니라 다 그 말씀하셨죠. 성인들은 태어나고 죽는 이치 경전에 죄 있어요. 성인들의 경전 말씀에 그런 거는 있는 것도 안 적하면서 응? 남의 종교, 남의 나라, 남의 세력이 들어와갖고 모른다고 그래도 그것만 어떻게 철도까지 그렇게 믿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즉 시작하여 생겨났을 때 그것이 처음이 아니요 맞춰서 없어졌을 때 영영 사라진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것이 불변한 우주이시라. 예, 만물은 누구나 만물은 불사신이에요. 영혼은 불사신이에요. 만물이라고 할 때 만물은 생명체를 뜻해. 영혼을 뜻해. 영혼의 그릇이 물질인 거고 그걸 음이라고 해. 영혼은 양이고 순양이고 물질은 순음이고 음양이치로 합쳐져서 영혼이 그릇이 육신으로 내려와서 음양이 합벽해서 하나로 그래서 살아요. 그런 이치로 그렇게 돼 있어. 하나도 그렇지 않은 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다가 이것도 누군가의 치인 거예요. 우주의 치야. 우주 자체는 그걸 알아. 계속 그래. 우주 자체도 한벽엄 처음 나오신 하나님께 신께서 처음 체를 갖추고 형상화 하셨어. 예를 들어서 우주라는 체 하나님의 체예요. 우주가 우리 그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 육신 속에 내 세포들하고 세포 속에 바이러스들이 있잖아. 똑같은 이치야. 그래서 내가 나라는 소우주의 하나님이야. 실제로 얘가 내 세포들하고 그 안에 조그만 생명체가 걔 영혼들 이게 얘의 일부분이야. 다 연결돼 있어. 한쪽 얘 조각 같은 거 예를 들면 다 연결돼 있어요. 다 봐. 우리 밤하늘 우리 북극성 보이죠? 북극성이고 천궁이거든. 봉구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궁이 맞아요. 이것도 북극성 우주의 천궁이에요. 보이지? 보이잖아. 보여요? 북두 지성 이렇게 요거에 5배 거리의 별이 있어. 그게 북극성이에요. 그 하나님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을걸? 크기는? 우리 육신 속에 바이러스만 하려나 그보다 더 작을려나 그렇게 작을 거라고. 사람의 존재가 우주에서는 제대로 된 세상에서도 그럴 건데 제대로 된 세상도 아니고 우리는 무판이라 더 작아 또 그래요. 그런데도 보이잖아. 다 보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시가 알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크기만 달라. 늘 얘기합니다 제가. 그게 불변한 우주이시예요. 우리 작은 놈부터 계속 커가고 있는 거고 영혼이 불사신으로 육신을 바꿔가면 자꾸 끈 그릇을 바꿔갖고 타고 와. 인간에게 있어 마침이란 죽음을 뜻하고 생이 맞췄죠. 죽음이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하죠. 시작이란 출생을 뜻한다. 태어났다고 하죠. 어미 뱃속에 나왔지만 어미 뱃속에서 영혼은 이제 대략 한 달 정도쯤에 형체에서 내려와요. 태 속으로. 태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태에 이거 여기 열려있어. 태아는 이를 열고 들어가서 열려있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요. 유한궁이라고 그래요. 여기 천궁이야. 천원이 천지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란 소우주를 주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원시 반종이란 죽음을 돌이켜 종이 마침이잖아. 죽음을 돌이켜 시작된 근원은 살핀다. 온 곳을 본 영혼의 제가 누군가를 살핀다. 그 뜻이에요. 영혼이 내려왔죠. 영혼도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려면 그 전생까지 쭉쭉 쫓아보면 누군지 알고 그 이유를 알겠죠. 전생의 원한 때문에 애가 지금 원혼인 거잖아. 전생에 내가 죽인 거잖아.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 정답 선생은 뱀하고 쥐하고도 그렇게 가지고 놀았잖아. 그게 많이들 죽었지. 그 중에 한 오래도록 살았던 놈이 원한이 좀 쌓인 거지. 오래 당했는지 그게. 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죽음을 당하더라도 오늘도 심하게 갖고 덜 갖고 차이가 있어요. 죽음도 그냥 다 똑같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원주의 반종이란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의 근본을 쫓아가갖고 전생까지 살펴본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원시반종이란 어떤 한 사람 인생을 돌이켜 태어나기 이전의 근원을 살펴본다는 말이다. 시작된 근원을 살펴본다는 말이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의 전생을 쫓아가 살펴본다는 말이다. 뭐 좀 많이 돼야 그 법도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 내막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아예 인정도 안 하는 거지 쟤네는. 본질하고 완전 그냥
하나도 몰라 그래서. 하나도 모른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지만물이 태어나고 죽는 소이연 까닭을 소상하게 밝고 상세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전생까지 쭉쭉 올라가 봤으니까 그 내막을 상세하게 알겠잖아. 원수가 앞으로 왔구나. 나아가 우주 만물의 시종인 생사의 이치, 죽고 태어나는 이치, 생사지서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시반종하는 까닭에 생사지서를 안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시반종 고지생사지설이라는 것은 죽음을 돌이켜 그 다음에 전생까지 쭉 올라가서 근원을 살펴보니까 죽고 태어나는 이치, 얘가 왜 내 아들 왔나, 원수가 앞으로 왔구나, 이런 이치까지 까닭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쫓아가서 전생까지 살펴보고, 얘가 오늘 애가 누군지 살펴본 거예요. 똑똑한 애인지 어쩐지 그 어떤 애인가를 좀 살펴보는 거죠. 자기 자식 어떤 애가 왔나, 그랬더니 원한갑으로 온 원귀들이었던 거지. 얘가 전생이 어땠는지를 알면은 가르치고 자기 자식 기를 때 더 잘 기를 수 있겠죠. 뭘 잘하는지 알 테고. 공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잘 기르기 쉽지 않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 혹시 깊은 데까지 다 보는 거죠. 이런 이치가 계속되어 왔다. 공자님은 2500년 분이시잖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 똑같다고. 과거가 성인도 더 많고 더 밝았어요. 고대가. 과학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원시 어쩌고하네, 택도 없는 소리지 그것도. 세계 피라미드 무지하게 많죠. 이집트 피라미드 몇 개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고 남극에까지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피라미드가. 유럽엔 거의 없지. 유럽은 나중에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지금 유럽은 사람 많이 못 살던 데고 췄어요. 지금 여기 캄차카반도 그쪽이 춥죠? 한개 이렇게 뚫려서 물이 글러나오는, 옛날에 거기 붙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럽이 찬물이 거기 위에서 흘러 내려와서 거기 추웠어요. 지금 여기 세계 제일 춥거든. 세계 제일 추운 데가 지금 거기에요. 우리 동북쪽 그 구석이거든요. 그 물이 글로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북극의 물이 베링해역으로 빠져나가서. 근데 1700년도까지 거기 붙어 있었어요. 1700년대 언제 정확히 뭐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유럽 쪽으로 내려왔죠. 거기 지금 우이도도 거기는 무지하게 높아. 우이도도. 유럽이 지금 살기 무지하게 좋거든. 멕시코 난류가 올라가지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걔네 더 살기 좋아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우리는 훨씬 살기 좋아. 해양성 기후라고 하지. 유튜브에도 나왔지만 에어컨도 없이 사서 속에는 에어컨들이 없어 집에. 우린 필수죠. 에어컨이 거의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 그렇게 안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죠. 근데 그게 이제 이상기후여서 그런 게 아니고 지구의 주기입니다. 지금 더워지고 있는 주기예요. 소빙하기 있고 더워졌다 추워졌다 해. 예, 그런 거예요. 누가 어떤 박사가 얘기했어. 이상기후 지금 걔들 떠드는 거 가짜라고, 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고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 사람이 못 살았어요. 수리록 방목하죠. 그걸로 몇 명이나 먹고 살아. 아주 소수만 살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 영국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지. 걔네 역사 다 거짓말이지. 1700년대 몇 년인가 그때까지 거기 사람 못 살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못 살았어. 있었어도 소수만 살았어. 해적질만 했잖아. 그래서 걔들이 숫자도 소수고. 해적이 무슨 나라야. 땡뚱 소리지. 되게 큰 나라가 해적질 못하죠? 아니지. 그거는 그저 침략은 애들은 해적은 아니지. 해적이 뭐야? 소규모가 그게 해적하냐. 큰 나라들도 없었고 천자주의여가지고 영지들이 없고 있어야 깨끗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계 역사 다 가짜야. 실제로 얘기했어. 세계 저명한 세계 역사학자도 세계사의 90%는 허구다. 중국에서 유명한 역사학자도 중국사의 90%는 허구다. 1920년대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 만들었어요. 우리 역사 그거 가지고. 우리 역사서 가지고 만들었다. 예, 그래요. 다 가짜예요. 지금 세계사로 가는 게 다. 그걸 아셔야 돼. 안 믿어지시겠지만 전혀 지금 그럽니다. 안 믿어지는 것도 이해는 해. 저도 공부되기 전에 저도 몰랐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원시반종 고지생사지를 풀이했고요. 이 정기위물